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형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전기차는 약간 표적? 타겟이 되나?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두 달여 예. 지났어요. 예.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로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말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말이 약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예, 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분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한편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나는 전기차를 갖다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는데 그게 마치 변덕으로 좀 느껴지는데 지금 관세 정책도 예.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갈자 행보로 보이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일단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지 1월 22일 날 출발했으니까 이제 두 달여 얼추 이제 돼 가는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사실 기후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의도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가령 뭐 주정부라든지 산업단체, 기업들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런 거에 가로막혀서 그 기후 이니셔티브를 갖다 해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완전히 성공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두 달여 지난 지금 평가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전기차 충전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설치 지원 자금 이런 부분도 이제 중단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 자동차 인프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내비법인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에 만든 겁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21년부터 향후 5년간 한 5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투하를 해서 고속도로 주변, 미국 고속도로 주변에 약 50만 개의 고속 충전소를 갖다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충전소 인프라를 건설하는 법안이죠. 뭐 이걸 갖다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 핵심은 이것도 역시 IRA법의 하나의 그 하위법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80km 간격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갖다가 그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테슬라도 이게 민간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주정부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주정부들이 이제 그 민간 기업들한테 용역을 주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한 수백만 달러의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내비 법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2월 초에 이게 이제 그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은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연방고속도로관리국, 연방도로관리국이거든요. 이 도로관리국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존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정부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이 설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주정부가 일단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연방정부 도로관리국에 올리면은 도로관리국에서 그걸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연방기금을 통해서 돈을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정부에 통보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주정부는 프로젝트 중단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치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승인과 예산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IRA 법안의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즉시 중단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또한 이미 각주에 분배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취소해가지고 다시 뭐 올려보내라 하는 것도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소송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만은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연방 정부의 어떤 이런 지침은 그 주정부와 충전 회사들이 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또 이게 받기는 받는 건지 어떤 불확실성들을 갖다 증폭시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집행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향후 만들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연비 기준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친환경 이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네네. 뭐 배기가스나 뭐 그런 걸 좀 제한하는 거. 근데 네네네. 그게 이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그런 네네.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예, 네.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연비 규제 롤백 조치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롤백 하죠. 조치. 롤백. 예.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사실은 교통부 장관하고 EPA가 미국 그 환경보호국이 같이 만든 법안이에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역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카페 법안이라고 그래요. CAFE 법안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의 그 평균 연료 효율성을 규제하는 어떤 기준을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24년 6월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데 27년 자동차 27년 모델부터 31년 모델 연도에 대한 이 기준 자체가 50.3, 50.4 mpg예요. 여기서 mpg라는 건 마일 퍼 갤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리터당 킬로미터로 바꾸면 연비가 한 21km 정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27년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21km를 갖다가 내연기관차로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역시 친환경차로 이제 가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해서 26년 모델 같은 경우는 49 mpg.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리터당 한 20km 다니는 연비. 이걸 갖다가 이제 준수하도록 한 거죠. 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친환경차로의 어떤 가속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빨라질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은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에 원래는 150이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 170g, 뭐 마일당 170g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해가 갈수록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야 되는 거죠. 2032년에는 85, 마일당 85g으로 이걸 갖다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줄이는 법안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뭐 분명하죠. 사실은 뭐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연료비 절감,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 건데, 근데 사실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2030년 초에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EV 판매 비중이 한 56% 정도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 그 교통부하고 EPA가 예.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현재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재검토에 일단 들어갔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그 뭐랄까요? 그 검토를 요청한 네네. 예, 그런 흐름.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를 특정 지은 그 지리적인 그런 부분도 좀 예, 알아야 그렇습니다.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주 제가- 정부의 그 느낌이라든지. 예, 예. 뭐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해요. 이게 저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모그들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다른 주들하고는 좀 예외 사항을 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좀 더 강화된 그 연비 규제를 갖다가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뭐 몇 주 전에가 얘기했지만 왜 캘리포니아만 그러면 그렇게 강한 규제를 두느냐? 그 다른 주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도 그게 네, 네. 뭐 싫으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강화하면 될 걸 갖다가 배합하는 듯한 배합, 느낌은- 글쎄 그게 배합할 일인지 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소송에서는 다른 주들이 패했습니다. 근데 EPA가 이걸 또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국이 이번에는 의회에다가 그 요청을 한 겁니다. 의회에다가 캘리포니아의 이 규제 정책을 갖다가 그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일단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떤 규제를 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계획으로는 사실은 2035년까지는 모든 자동차를 갖다가 친환경에서 바꿔야 되는 아주 강한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정책에 예, 의해. 예, 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EPA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들에서 이걸 다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이런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주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12개 주가 됩니다.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총 13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 도시 위주의 지역들이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주를 갖다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 쪽 진영,
민주당이 우세한 쪽의 어떤 주들에 대한 걸 갖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건들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EPA는 의회에다 이걸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다 자꾸 요청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의회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규정 자체를 의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법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와 캘리포니아 쪽의 어떤 법정 다툼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세 부과 이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단 처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에 맨 처음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제 현재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미국 그 자동차 시장에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거다. 이 자충수가? 예, 부품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 연간 판매되는 차 중에 한 360만 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되겠죠. 25%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딱 거예요. 관세 물린 거기네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 네, 차에 자기가 네. 관세 물리는 격이 네. 되는 거고요. EV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V 중에 그 멕시코에서 조립이 되고 있는 게 그 GM의 이코녹스, 그다음에 혼다의 이코녹스를 준용한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 머스탱 마2 같은 것들이 멕시코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사실 캐나다 지정, 그 미국 그 트럼프 지정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사실 그 25%의 관세,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25%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세는 예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렇다면은 왜 그 세액공제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7,500달러 뭐 없어질 거라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다 주고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세법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IRA법을 갖다가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사실은 이 AMPC라든지 이쪽에 그 어떤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그 세액 공제 자체를 갖다가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다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걸린다. 예. 이 법이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협상 카드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세액 공제는 지금도 주고 있다. 네. 이게 변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전기차에서 뭐 과도하게 뭔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예, 예. 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테슬라와 머스크 뭐 머스크 CEO의 그 여러 가지 그 밉상 네. 그런 행동 정치적인 그런 예, 부분 예.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뭐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행보도 계속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테슬라 일병 혹은 일론 머스크 일병 구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 일병 구하기. 예, 예. 사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위기인 건 맞잖아요. 저게 자동차에서는. 진짜 타는 것도 유럽에서 보여주고. 폭락,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 그것도 역시 폭락 수준이죠. 호주도 네.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뭐 어제 그 세계 뉴스를 봐도 아직도 여전히 충전소라든지 테슬라 차량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백악관 앞에서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부르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샀다.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테슬라 홍보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예, 예. 퍼포먼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트럼프의 진영, 공화당의 어떻게 보게 되면
공화당 그 아주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안 좋아해요. 그때 한번 쭉 비교해 주셔서 엄청 유익했거든요. 트럼프에 대해 예.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받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갖다가 선호한다는 어떤 그걸 갖다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화당원들한테는 이거 지금 테슬라도 이기고 일론 머스크도 이기고 트럼프도한테도 이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보수 공화당원들을 갖다가 들한테 EV를 갖다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또 트럼프 진영에서 기존의 전기차의 어떤 가해지던 공격들을 갖다가 테슬라를 생각해서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기차 시장 흐름 이렇게 좀 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틈틈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반영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유익한 콘텐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